자, 거기 146쪽. 자, 이제 제가 하여튼 저는 강의할 때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운영전은 궁녀와 선비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궁녀와 선비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이게 희극적이겠어요? 비극적, 상식적으로? 희극적이에요? 궁녀는 왕의 여자잖아요. 왕의 여자. 맞죠? 그러지 않나요? 궁녀는 뭐 이렇게 뭐 제가 다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녀와 선비의 비극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트래직 러브. 이 비극적 사랑이거든요. 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운영전입니다. 일단 요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운영전. 그래서 이 운영전을 이제 보면 이게 액자 소설의 구조로 됐어요. 여러분 액자 소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하시다 보면 액자 소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제 하여튼 1학기 때 했어도 어차피 또 반복이니까 공부는 액자 소설은 자 이렇게 네모를 두 개를 딱 쳐보세요. 네모를 두 개를 치면 자 이야기 속의 이야기다 일단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액자가 그 네모난 틀 안에 뭐 그림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야기 그럼 밖의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외화라고 그래요. 외화가 외국 영화가 아니고 밖의 이야기. 그럼 안의 이야기는 뭐라고 했어요? 내화. 안내자 써서 내화. 자,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액자소는 뭐냐? 이야기 속의 이야기. 그리고 이 액자소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 여러분 프레임인 건 알죠? 네. 프레임 나무. 자, 요런 정도는 알아두세요. 아,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구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고 액자소는 밖에 있는 이야기는 외화고 안에 있는 이야기는 내화다. 그래서 이제 이 액자 소설은 대표적인 액자 소설이 뭐가 있냐면 한번 써볼게요. 김동인의 광화사, 미친 화가, 김동리의 뭐가 있어요? 등신불, 사람의 키와 똑같은 불상, 등신불. 이거 TV 문학하는데 예전에 나왔었어요. 등신불 안 들어보셨어요?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하여튼 등신불이나 광화사 이런 게 전부 다 액자 소설이에요. 여러분이 그 액자 소설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걸 읽는 거예요. 광화사도 읽어보고 등신불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공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런 시험 용어로만 공부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공부는 시험 용어로만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액자소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하여튼 액자소설로 돼 있다. 이야기하면서 또 설명 좀 드릴게요. 뭐 액자소설의 구조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또 복잡하니까 하여튼 작품을 보면서 좀 또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한번 보세요. 어느 해 거기 있죠? 춘삼월. 정파동에 사는 유영. 그러니까 여자 이름 유영이에요, 유영. 유영이라는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그 남자 이름 선비 이름이 선비가 유영인데 유영이라는 선비가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안평대군의 옛집인 수성궁을 찾아요. 그러니까 안평대군이라는 그 대군이라는 게 왕이 못된 그 임금의 아들을 대군이라는 건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성궁을 찾는데 취해서 잠들어요. 그래서 그는 김진사와 운영을 만나게 됩니다. 운영을. 그래서 이제 김진사와 운영을 여기서 이제 운영이라는 여자가 나오는 거죠. 운영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영과 운영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유영과 운영의 사랑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유영이 제 이름을 말하고 두 사람의 이름을 거듭물었다. 소년이 탄식하여 대답했다. 이름을 밝히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연이 길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연을 이야기하죠. 자기의 그런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성은 김입니다. 나오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러다가 어린 마음의 호방한 기운과 호탕한 뜻을 억제하지 못해 이 여인과 인연을 여기 이 여인 밑줄 쫙 쳐보세요. 이 여인이 누구겠어요? 운영이죠. 운영. 이 여인, this woman. 이 여인이 운영이에요. 운영. 그 운영과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 여인과 그 운영이라고 써놓으세요. 인연을 맺었는데 그 때문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불효를 저질러 천지간에 죄인이 되고 말았으니 죄인의 이름은 굳이 알아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은 운영. 여기 있는 한자를 보면 여러분 이제 제가 에펠레이션을 조금 이야기 드렸었죠. 아셨나? 에펠레이션이 이름 붙이기예요. 이름 붙이기. 소설로는 제가 좀 강의를 했었는데 이름 붙이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붙이기는 재밌는 게요. 이름 그대로 의미가 쓰일 때가 있고 이름과 정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뭔말 이해가시죠? 이름과 그대로 갈 때가 있고 이름과 반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어떤 이름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진수성찬 십제기에 나오는 진수란 남자와 성찬이란 여자가 있어요. 진수성찬이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애플레이션 그대로 갔어. 근데 김동인의 복녀가 있어. 복녀 알죠? 복녀. 복이 많은 여자잖아요. 맞죠? 네. 복녀. 근데 복도 지지리도 없는 여자란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이 애플레이션은 이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름과 반대로 갈 수 있다. 그걸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좀 볼게요. 그러니까 운영가 지금 운영하려고 갔는데 그래서 운영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 이게 뭐예요? 구름문자잖아요. 구름문자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꽃뿌리 영자잖아요. 꽃뿌리 영자. 그러니까 꽃뿌리 영자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피어나는 그 새싹 뭐 이런 거잖아요. 꽃뿌리라는 거는. 근데 이게 구름이야, 구름. 구름이란 거는 환상 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게 많죠. 네. 구름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이름 자체만 해도 애펠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어나려고 하는 새싹이 자기의 뜻을 잘 이루지 못했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운영이라는 이름 애펠레이션을 본다면. 그래서 저 두 아이의 이름은 눅주와 송옥입니다. 모두 옛날 안평대군의 궁녀들이랍니다. 이렇게 나왔죠. 안평대군의 궁.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안평대군의 옛날에 안평대군의 궁녀들이니까 이제 어떤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형이 말했다고 이제 보세요. 말을 꺼내고 다 하지 않으시면 아예 안 하신 것만 못하죠. 안평대군 시절에 성대했던 일들과 진사가 마음 상한 까닭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안평.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들어본다는 거예요. 거기다 번호를 매겨보세요. 그 안평대군 시절에 성대했던 일들, 그게 1번이에요. 147쪽의 그 둘째 줄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진사가 마음 상한 까닭, 거기다 2번이라고 써보세요. 2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김진사가 운영을 돌아보고 말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 당시 일을 기억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운영이 대답하기를 마음속에 쌓인 원망을 어느 날에 잊었겠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 낭군 밑줄 쳐. 낭군. 이 낭군이 누구냐? 김진사를 가요. 낭군이 김진사라고 써놓으세요. 자, 낭군이 곁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여종에게 이렇게 분부하죠. 네가 벼루 시중을 들어라. 그래서 운영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운영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잘 보세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액자 소설의 여러분 구조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김동인의 작품 중에 두 가지가 액자 소설이에요. 지금 아까 광화사 이야기했죠. 또 하나 작품이 있는데 감자 말고 광염소나타. 감자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자연주의 소설이고 광염소나타가 액자. 그러니까 이게 미칠광자잖아요. 이 김동인은 다 미칠광자가 나온 건 다 액자 소설이에요. 미칠광자였어요? 네, 미칠광자죠. 빛광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친 화가. 광염이라는 거는 이제 미칠광자에다 불꽃 염자거든요. 미칠광자다. 미친다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불광 불급 아닙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미칠급자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요 미칠광자. 어떤 분야에 여러분이 미쳐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바에 도달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불광 불급.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 사전을 한 3권을 버렸어요. 3권을. 사람들 거짓말이죠. 여러분 영어 사전 3권 버려봤어요? 이해돼요. 막 너덜너덜 해져 가지고 버렸다니까. 그냥 일부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와닿더라고요. 막 원서를 제가 한 30권 정도 글을 막 방학 때마다 읽었거든요. 막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몇 년도 작품이에요? 둘 다. 둘 다 이게 방화사 이런 게 다 30년대 뭐 이런 작품이죠. 예, 거의 20년, 30년, 한 30년대 뭐 그 무렵의 작품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옛날에 작가들이 글 정말 잘 써요.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지금 작가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자, 다시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 재밌는 거는 고전 소설도 정말 잘 써요. 고전 소설도.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액자 소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로맨스 소설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운영전을 난 재미가 없다 이거 할 말이 없어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8대군 중에 안평대군이 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께서 아껴서 상을 내렸죠. 토지, 노비며 재산이 막 단연 많았죠. 13살에 사궁, 이 사궁이 밑줄 치세요. 수성궁이에요. 수성궁. 그러니까 사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궁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궁에 나가사니 그곳이 곧 수성궁이었고, 대군은 선비의 학업을 자임하여 밤에는 독서하고 낮에는 시를 짓거나 서예를 하며 허투루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써놨죠. 허투루 시간을 보낸 당대 문인들이 이제 거기 밑에 문화에 모였다는 거예요. 안평대군이 되게 똑똑했어요. 아시죠? 안평대군이 똑똑했는데 일찍 죽었죠. 뭐 열심히 토론도 벌이고 또 서해에 특출해서 나라 내 명성이 높았는데, 이 문종이 바로 형이에요. 형. 안평대군의 형. 그래서 세자로 계시던 때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안평대군의 서해를 논하시면 늘상 언제나 내 아우가 만일 중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왕이지에는 왕이지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게 보니까 띄우는 거야, 안 띄우는 거야? 딱 보니까 띄우는 거 같지 않아요? 아, 얘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대단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몰라요? 칭송하는 거 아니에요? 칭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이제 칭찬이란 말보다 칭송이란 말 많이 썼어요. 알죠? 칭송하는 거지. 아, 얘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뭐 이랬을 거다 이거잖아요. 조명부에게는 뒤지지 넘겨보세요. 않았을 거다. 칭찬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안평대군이 궁인들에게 말했죠. 천하 여러 대가들의 제주는 반드시 편안하고 고요한 곳에서 연만 뒤에야 완성되는 법이다.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제주라는 곳은 막 너무나 막 시끄럽거나 이러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집중해서 뭔가 조용한 곳에서. 그렇죠. 그리고는 그곳에 12세간 된 학당을 짓고 비해당이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해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는 집, 뭐 이런 뜻입니다. 비해당이. 그래서 이제 그런 현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단을 두고 맹시단이라고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맹시단.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라는 것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뭐 맹약한다 이런 이야기죠. 시를 공부하는 걸 맹약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두 곳 모두 명분을 바르고 의리를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였고요? 성산문 나오죠. 성산문. 이 성산문 사육신의 한 사람이죠. 서예로는 뭐 이 사람이 했었다. 안평대. 그리고 대군이 술에 취한 참에 여러 궁인들을 불러 말했어요. 하늘의 제주를 내리심에 남자에게만 넉넉히. 이 남자는 써놓으세요. 상층 사대부예요. 상층 이렇게 써놓으세요. 남자는 그냥 사대부가 아니에요. 상층 사대부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대부 중에서. 그렇죠. 사대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 그런 뜻이죠. 에게만 넉넉하고 여자에게는 인색하게 하셨을 리 있겠느냐. 지금 세상에 문장으로 이름을 내세우는 이들이 적다고 할 수 없으나 모두 그만한 수준이어서 우뚝 빼어난 이가 없구나. 너희는 분발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여성들에게 이렇게 너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글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군도 상당히 높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한 3학년 정도 이제 가면 좀 배우시겠지만,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기자가 기회 기자예요. 기회 기자. 하늘천자. 그다음에 논, 이론할 때 논이지. 자, 뭐예요? 붙이면 한자로 이거. 천기론이에요. 천기론. 천기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이 중인들에게도 시를 잘 쓰는 재주를 주셨다. 멋진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상층부의 그 남성 뭐 사대부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만 글 잘 쓰는 재주를 준 게 아니라 중인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예요? 서울 출신 들어봤죠? 서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글을 되게 잘 써요. 맞죠? 우리가 서울 그렇죠. 홍길동의 스승 이런 사람들 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서울 출신들이 되게 잘 썼어요, 정말.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다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리하의 궁녀 중에 나이 어리고 용모가 아름다운 10사람을 뽑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주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뭐죠? 이제 기억 나셔야 되는데
이거 네 글자 했잖아요. 지인지감이라고. 이거 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지인지감이라고 그래요. 지인지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시면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 아, 지인지감 이런 좀 전문적인 말 해야지. 그렇죠? 아직 이제 1학년이라서 좀 그러시지만 좀 학년이 올라가시면 그래서 여기 천기론 이 말들이 국문학의 묘미가요. 말이 뭐 있어요. 여러분 교육학이나 이런 거 공부해 보면 별로 영양가 있는 이야기 별로 없거든요. 저 교육학과 졸업했지만 근데 국문학과 공부 졸업을 하면 좋은 말들이 많아. 하여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사람을 뽑아 가르쳤죠. 수학원에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개를 가르쳤다. 뭐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200과 두보 당시 수백수를 가르쳤어요. 5년 안에 재주를 이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을 알아보는 재능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안평대군의 재능이 있죠. 안평대군 재능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백과 두보는 200은 뭐라고 하냐면 200 뭐라고 하죠? 200을 뭐라고 그래요?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의 심선. 두보는 뭐라고 그래요? 시 뭐라고 할까? 이거 마셔야 되는데 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의 성인. 200은 시선. 200은 시선. 그다음에 두보는 시성입니다. 시성, 시의 성. 그래서 200의 시는 되게 어때요? 되게 풍류적이죠. 200은 되게 풍류적이야. 시를 보면. 근데 두보는 되게 뭐예요? 근심이 많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국적이라고 해요. 우국적. 나라를 근심한다. 자, 어렵지 않죠? 200의 시는 되게 풍류적이에요.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니 산에 있는 꽃이 피고 한 잔 또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 나는 취해서 자고 싶으니 그대는 또 가게나. 내일 아침 나와 술 마실 뜻이 있거든. 여러분이 만약에 200이면 뭐라고 쓸까요? 내일 아침 나와 술 마실 뜻이 있거든. 뭔마 하게나.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시인님. 응? 해장술이나 해장술이나 할까? 그러면 200이 아니죠. 200은 뭐라고 하냐면 내일 아침 나와 술 마실 뜻이 있거든. 그냥 오지 말고 써서 오라고요? 검은 고를 안고 오게나. 아이, 대박. 그러니까 검은 고 안고 안 오면 너하고 술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의 신 보세요. 양인대작 산악회. 보통 사람들은 산에 꽃이 필 때 두 사람이 이게 뭐죠? 술을 마시는데 200은 두 사람이 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보니까 꽃이 핀 거예요. 꽃이 핀 거예요. 이해 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부터 막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겨울부터 계속 마시다 보니까 꽃이 폈어요. 뻥이에요, 안 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마실 수 있어요? 네? 200의 이야기 하려면 몇 주 해야 돼, 몇 주. 자,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과 이런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고요. 수백수를 가르쳤고, 또 대구는 집에 와서는 항시 눈앞에 두고 시를 짓게 한 뒤 지도도 했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재능이 뛰어난 것 같죠? 지금 안평대군을 보니까. 그래서 149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평을 하는 거예요. 아, 너는 이걸 잘했고 이건 못했다 이렇게. 상벌도 내리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볼까요? 그 다음 달라고 넘어가면 10사람 모두를 매우 아껴서 항상 궁중에 가두어 기르며 다른 사람과 마주하여 말하지 못하게 했다. 선비들과 술을 마시고 뭐 또조차 한 번도 가까이 있게 한 적이 없으니 외부인들이 저희의 존재를 알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녀가 검태 보세요. 한 번이라도 국문을 나가면 그 죄는 죽음에 해당한다. 그 궁녀들이 이제 궁을 뭐 완전히 못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끔은 나가요. 가끔은 나가는데 거의 나간다는 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궁녀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리고 외부인이 궁녀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죄 또한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름만 알아도 죽어. 이름만 알아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금기. 이걸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죠? 영어로 터부라면 안 들어봤어요? 뭐, 터부시한다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네. 이런 건 알으셔야 돼요. 국문과 다니니까 난 영어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터부란 말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그래서 이제 궁녀 이름을 알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또 중력됐죠. 운영은 궁궐에 들어온 김진사와 사랑에 빠지고 연모의 정이 시에 드러나 안병대군의 의심을 산다. 얼마 후 운영의 마음을 눈치챈 자란에게 그와의 관계를 털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군이 기이하게 여기고 앞으로 다가와 진사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 진사의 재주는 지금 세상의 것이 아니니 진사는 내가 뛰어나다 못하다 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문장에 능할 뿐 아니라 글씨도 신묘하다. 뭐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이제 초서라는 게 뭐냐면 막 이렇게 흘려 쓰는 글씨 있죠. 막 이렇게 막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일반 만자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쓰잖아요. 막 그렇죠? 이런 게 초서예요. 막 깔게 쓰는 거. 필기 영어로 말하면 필기자 같은 거. 이해가십니까? 예. 우리가 A, B, C를 뭐 A, B, C, D 막 쓰잖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초서예요. 초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초서를 쓰게 하자 진사가 붓을 휘둘렀는데 그만 먹물이 잘못되어 내 손가락에 작은 먹점이 묻게 되었지. 내가 그걸 넘겨보세요. 영광으로 여겨 닦아 없애지 않으니 곁에 있던 궁인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미소를 짓고 용문에 오른데 이 용문이랑은 등용문이라는 뜻이에요. 등용문. 우리 등용문이란 말 들어봤죠? 높은 위치에 벼슬에 올라가는 거. 자, 이제 또 중략이에요. 그 뒤로 대군이 진사와 만났으나 저희를 가까이 두지 않았기에 저는 그때마다 문틈으로 엿보곤 했고 하루는 설도 전에 우원사운의 시를 적었다. 자, 설도라는 여인 이름이에요. 설도가 여인 이름이고요. 이 전이라는 것은 시를 적는 어떤 색깔 있는 종이란 뜻이에요. 설도라는 여인이 쓴 색깔 있는 종에다가 쓴 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한문으로 쓰였는데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배옷입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제가 이제 그 소설론 할 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소설 작품이 있어요. 소설 작품에 시가 들어가 있어. 한 시가.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소설 작품에 한 시가 들어가 있어. 산문? 삽입시라고 하는 거예요. 삽입시.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나오는 그 소설, 여러분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소설만 있을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시가 있어요. 김시습은 이제 여러분 이제 1학년이셔서 아직 자세히 모르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소설로 썼을까요? 시로 썼을까요? 시로 썼어요. 소설은 뭐냐? 시를 쓰기 위해서 거두는 수단밖에 안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시를 짱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 알고 넘어가죠. 자, 배옷 입고 가죽 띠들은 선비 옷 같은 얼굴 신성과 같지. 늘 주렴 사이로만 주렴이라는 거 있죠? 그런 사이로 바라보나니 월하노인의 인연. 월하노인은 중매장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예. 달 아래 노인이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매치메이커. 성냥불을 만든 사람. 중매장이가 영어로 매치메이커예요. 이게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성냥불을 탁 켜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 재밌지 않아요? 성냥 켜는 사람. 중매장.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월하노인의 인연이 어이없는지 얼굴 씻음에 눈물이 물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검은 곳 하며 한스러움 현을 울리네. 가슴 속 원망 끝이 없어서 고개 들고 하늘에 하소연하네. 상당히 여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금비녀를 함께 싸서 10겹으로 거듭 봉해서 진사에게 주고자 했지만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달 밝은 밤에 대군이 술자리를 열어 손님을 모으고 진사의 재주를 칭찬하여 일전에 진사가 지은 시 두 편을 보냈죠. 모인 사람들이 돌려보며 칭찬하길 맞지 않더니 진사를 보고 싶어 했죠. 대군이 하인과 말을 보내 진사를 초청했고 잠시 후 진사가 도착하여 파리로 오는데 어때요? 얼굴이 수척해. 몸은 홀쭉한 것이 예전의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 이제 구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런이라는 사람은요. 구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런은 불이 있죠. 의롭지 못한 거. 이런 것에 한가하던 인물이에요. 예, 중국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연못에 이제 명나수라고 하는 연못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난 이런 더러운 세상 못 살겠다. 고기 밥이 돼. 물고기 밥이. 명나수라는 그 곳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런의 대표적인 작품이
어부사라는 작품이죠. 어부사. 그 정도만 알아요. 여러분 중문과 공부하시면 이거 다 배워요. 어부사가 뭔지. 근데 하여튼 구리에 한가한 사람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사는 구런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연못가에서 초췌한 모습부터 미리 가진 게요. 모여있던 이들이 한바탕 크게 웃었죠. 진사가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어나서 이제 인사하죠. 나는 가난한 유생이다. 나리의 은총을 받았다.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기는 법인지 질병이 몸을 휘감는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밤이 그 다음 단락 이미 다하여 손님들이 취했어요. 제가 벽에 구멍을 뚫고 엿보니 진사 역시 제 뜻을 알고 모퉁이를 향해 앉아 있더군요. 봉한 편지를 구멍 사이로 던졌습니다. 이건 진짜 요즘에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게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일이죠. 진사는 편지를 주워 집으로 돌아가서 뜯어보고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편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제 다시 이야기해서 그러면 김진사가 여러분 보세요. 왜 수척해요? 왜? 이게 내정 소설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운영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운영에 대한 그리움. 상사병에 걸린 거야.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김진사가 수척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알세요? 운영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왜? 그립기는 그리웠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워하다하고 그리다가 어원이 같은 거 아세요? 그리다하고 그리워하다가 어원이 같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그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운영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어때요? 그리워한 김진사는 그녀를 만날 방법이 없어 수성궁을 드나드는 무녀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청해요. 이해가시죠? 직접 만나기 힘드니까 무녀를 찾아갑니다. 자 무녀는 즉시 신을 모신 자리로 나가서 옛날에 이제 무녀가 왕이 무당인 건 아시죠? 옛날에 왕이 무당이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천신제 이런 거 다 드리잖아요. 왕이 무당. 여러분 단군 신화에 보면 무슨 일치가 나와요? 무슨 일치? 단군 신화. 재정일치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재정일치인데 재정일치가 뭐냐고. 이게 물론 잘 모르더라고요. 제사장이 정치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요? 네. 제사장이 뭐냐? 무당이. 무당이 꼴 뭐예요? 정치한다는 거죠.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재정일치라는 게. 옛날 왕이 무당이었다고. 근데 이제 무당의 그 권위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뭐 무슨 처녀보살, 왕꽃보살 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무당이 옛날 다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녀가 신을 모신 자리로 나아가 절하니 방울을 흔들어. 이 방울이 이제 방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뭐라고 그래 방울을? 방울 뭐라고 몰라요? 무구라고 하나. 무구. 무당이 구슬할 때 쓰이는 도구. 이거 무구란 말 되게 많이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흔드는 건데 이걸 이제 도구라고 해서 무구라고 하는 거예요. 무구. 막 흔들잖아요. 무구. 그러니까 공부할 게 이렇게 많아요. 공부나. 이게 이렇게 무구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 뭐가 딱 갑자기 생각이 나야 되냐? 헌화가가 생각이 나요. 헌화가. 헌화가라고 들어봤어요? 한가에서? 이야기 너무 많아 정말. 그쵸? 헌화가가 이제 수로부인이 있어요. 수로부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수로부인. 이 수로부인이 엄청나게 예쁜 여자야. 수로예요. 수로. 물길이죠. 물길. 수로. 이쁜 여인인데 강릉에 있어. 강릉에 이제 경포대 있죠. 경포대. 경포대 아시죠? 네. 거기 딱 갔는데 잠깐 이야기 드릴게. 이게 공부하면 이렇게 배경 지식이 많아야 한다니까. 경포대 딱 갔는데 이런 이야기야. 완전 절벽에 이 절벽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철쭉꽃이 있는 거예요. 철쭉꽃이. 이해 가세요? 근데 이 수로 부인이 혼자 갔어요? 남편하고 갔어요? 남편하고 갔어. 강릉 태수인 남편하고 갔는데 이 절벽에 있는 꽃을 누가 따줄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이거 수로 부인이 이제 뭐냐라고 할 때 아마 이 무당이었을 거다. 이 수로 부인이 이제 그 꽃도 필요하잖아요. 무구가 꽃도 필요하고 방울도 흔들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이거 따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따오겠냐고. 절벽에 있는 철쭉꽃이. 근데 어떤 사람
그 견우노홍이라고 해서 소를 끄는 늙은이 견우노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소는 암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마누라하고 이제 함께 간 늙은이에요. 이게 소란 뜻이 아니고 마누라가 가는 늙은인데 이 뭐지 스러워 보이는 분에 완전히 이제 뿅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견우노홍이 남선을 팽개쳐 놓고 막 맨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암벽 등반 가요. 그래가지고 이 꽃을 따다가 누구에게 바쳐요? 스러워 보이는에게 바쳐요. 바치면서 하는 노래가 헌화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랑이라는 게 자기 부인을 내팽개치고 이 벼랑에 가가지고 벼랑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철쭉꽃을 짜가지고 그날 온전치 못했어요. 맞아 스러워 부인에게 갖다 줘요. 그러면서 막 이제 사랑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 무구가 나서 좀 옆으로 갔지만 그래서 이제 무녀가 이제 방울을 흔들고 검은 고를 문지르면서 떨어댔죠. 몸을 흔들며 말해. 뭐라고 하냐? 난군 처지가 참으로 딱하구나. 어설픈 꾀로 이루기 어려운 일을 하려니. 자, 그다음 밑줄 쳐놓으세요. 뜻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거기다 밑줄 치고 1번이라고 썼어요. 이게 1번이야. 뜻을 이루지 못해. 그다음에 3년 안에 저승 사람이 되리로다. 이게 2번이라고 써놨어요. 뭔 말 이해 가죠? 여러분 이해 가죠? 흐름은 아시겠어요? 지금 사랑이 됩니까? 왕의 여인하고 이 선비가 사랑이 되냐고.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유식한 말이 있어요. 자, 세계의 장벽이라고. 말들이 멋있지 않나요? 공부 나가면? 세계의 장벽. 월드가 세계 아닙니까? 세계의 장벽이에요. 자, 이 세계의 장벽이라는 게 규범이라든가 관습.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세계의 장벽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네가 울컥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나도 알고 있다네. 허나 마음속에 맺힌 원한을 어떤 약으로도 풀 수 없으니 영험한 무당을 통해서 편지나마 전할 수 있다면. 자,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무당은 지금 무당을 통해서 편지를 전한다는 소리죠. 네. 그럼 무당은 뭐라고 그래요? 무당을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전하는 사람. 세 글자.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무당. 무당한테 네가 좀 그녀에게 전해줘. 노래도 있잖아요. 전달해달라는 소리였죠. 그 이야기예요. 천한 무당이 신에게 올리는 제사 때문에 때로 궁궐에 출입하긴 하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군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무당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품속에서 편지를 주면서 잘못 전해져 재앙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주게. 그래서 무녀가 국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무녀가 온 걸 이상하게 여겼죠? 그럴듯한 말로 둘러대고는 틈을 얻어 눈짓을 하더니 뒤뜰 곳으로 가서 저를 데려가서 편지를 전해줬대요. 제가 방으로 들어 뜯어보니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 153쪽을 보세요. 자, 어떤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그대와 눈이 마주친 뒤로 넋이 날아가 버린 듯 마음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너에게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도성 서쪽을 향할 때마다 애간장이 끊어지려 해요. 마침 벽 틈으로 편지를 전해주시어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말씀을 받게 되었군요. 편지를 열어보기도 전에 숨이 막혔고 채 반도 읽기 전에 눈물이 떨어져 글자를 적셨습니다. 자려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먹으려 해도 음식이 목에 걸립니다.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야, 참. 죽을 때까지 못할 거. 진짜 병이 가슴속 깊이까지 들어와 백약이 무효한 지경이랍니다. 저승이 눈앞에 와 있어 오직 목숨이 다하기만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천지신명이 도사 살아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 한을 풀 수 있다면 마땅히 이 몸을 천지신명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종이를 앞에 두고 목이 매니 무슨 말 이게 지금 이게 누구의 심정이에요? 김진사의 심정. 이해가시죠? 김진사의 심정이 이제 이렇게 났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중략된 거 줄거리가 이거예요. 하인 특, 그러니까 특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특은 특별할 특자예요. 이 특이라는 건 이 특별할 특자 이렇게 쓰죠. 즉 이게 도움을 받아 궁궐을 출입하면서 운영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특은 자신이 도울 테니 운영과 함께 짐을 싸서 떠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이의 내용도 이제 쭉 이야기가 흘러가요. 뭐 대궁 재밌잖아요. 이야기가 이 로맨스 소설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어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재미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행가 노래도 보면 한 70%가 사랑 이야기예요. 한 10%, 20%가 이별 이야기. 나머지는 인생 이야기. 그래서 이제 대군이 서궁수 여기 보면 수원이죠. 네, 앉아 있는데 철쭉이 폈죠. 오원절. 그러니까 이 안평대군은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시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글이 훌륭해져서 기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 다만 뭐라고 나왔어요. 운영의 시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뜻이 현자구나. 지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안 챈 것 같아요. 예,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뜻이 전에 연기를 자 보세요. 연기를 읊은 시에도 살짝 그런 뜻이 보이는데 지금 또 이러하니 네가 따르고자 하는 자가 대체 누구냐? 이제 골치 아프죠. 얼마 전 김진사가 지은 글에 이상한 글귀가 있어 의심스럽다던데 네가 김진사에게 사사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뜰에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죠. 주군께 처음 의심받을 때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싶었으나 제 나이에 아직 스물이 못 되었고 부모님을 보지 못한 채 죽는 것이 너무도 원통하며 목숨을 부지하고 고통을 참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하오나 지금 의심을 받고 보니 한 번 죽는 것을 어찌 애석하게 여기겠습니까? 천지 귀신이 늘어있고 시녀 5사람이 잠시도 떨어지지 않건만 더러운 이름이 제게만 들어오니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는 비단 수건으로 난간에 목을 맸습니다. 그러자 자란이 말했죠. 이렇게 이제 나는 이렇게 더러운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명하신 주님께서 죄 없는 시녀를 자격하게 한다면 저희들은 붓을 잡지 않겠습니다.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군이 이제 그 밑으로 가서 시가 아름다워 상을 내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막 진행이 돼요. 읽어보면 재밌어요. 이 운영전이라는 작품이.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여러분이 한번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다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158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158쪽. 하여튼 여러분 제가 안 읽은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한 8째 줄 정도로 내려가면 우리 주인은 어린 나이에 글을 잘해서 조만간 급제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탐욕스러우니 훗날 조정에 서면 무슨 마음을 먹을지 알만하지. 자, 이 말이 퍼져서 궁궐에까지 들어가게 되니 궁인 하나가 대군에게 아뢰었습니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남궁 사람들로 하여금 서궁을 수색하게 하고요. 제 의복과 금은보화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게 드러났어요. 대군이 시녀 5사람 뜰 안에 붙잡아서 곤장이며 형벌 기구를 놓고 내렸 분부를 5사람을 죽여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라. 곤장된 자들에게 분부를 내렸죠. 곤장 숫자를 세지 말고 죽을 때까지 치도록 하라. 뭐 이렇게 나왔죠. 하여튼 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실정을 남김없이 적어바치라. 은섬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 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 초코파이 정할 때 정이죠. 오리온 초코파이에 이거 나오죠. 정. 이걸 이제 정 마케팅으로 뜬 오리온 초코파이잖아요. 그죠? 이 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볼까요? 남녀의 정욕은 음양으로부터 부여받아 귀하고 천함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번 깊은 궁궐에 갇히고 난 뒤에는 이 한 몸 외로운 그림자와 짝하여. 그러니까 외로운 그림자에다 밑을 짝 쳐놓으세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꽃을 보고 눈물을 삼키고 달을 마주 보는 슬픔으로 넋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궁녀의 삶이 진짜 쉽지 않죠. 이 궁녀 중에 뭡니까, 임금의 성운을 입는 경우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많은 궁녀 중에. 그래서 저희가 매화나무에 앉은 깨꼬리를 날지 못하게 하고 주렴이의 제비집의 암수가 뭐 등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보시기에 바로 궁녀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궁녀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해가시죠? 159쪽에 궁녀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부러운 마음과 질투하는 정을 이기지 못해 따릅니다. 궁궐 담장을 넘기만 한 밑줄 짝 서세요.
궁궐 담장을 넘기만 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궁궐 담장이 있을 때는 자, 내 본성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네? 궁궐 안에 있으면 내 본성을 닫아둬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궁궐 잘 봐요. 궁궐 담장을 넘기만 하면 이게 뭐냐?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어렵지 않죠? 궁궐 담장을 넘기만 하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건만 그렇게 안 한 것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였겠습니까? 이렇게 써놨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이제 궁녀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비치가 진술하고 주군께서 이 주군에 대해 붙여주세요. 주군이 누구겠어요? 안평대군. 안평대군 말하는 거. 보살펴 주신 은혜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기에 저희는 감사하고 황송해하며 글과 음악에 전념해왔습니다. 이제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이름을 서궁에 두루 미치게 되었으니 살아도 죽는 이만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진술한 거 나오죠? 중략 다음에 주군. 그러니까 주군이 누구라고요? 안평대군. 자, 안평대군의 은혜가 산과 같고 바다 같건만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죄다. 전후에 지은. 그러니까 여기서 정절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하여튼 사랑을 한 것도 정절 지키지 못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주군의 의심을 받았으며 끝내 받은 대로 아르지 않은 게 둘째 죄고요. 서궁에 죄 없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함께 죄를 받게 된 것이 셋째 죄예요. 그래서 제가 산들 무슨 면목이 있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대군이 다 읽고 다시 자란에 진술서를 응시하더니 노기를 누그러뜨렸죠. 소옥이 물었어요. 울면서 지난번 나들 때 성 안으로 가지 말자던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란이 밤에 남궁으로 와서 매우 간절하게 부탁하기에 가련히 여겨 따랐어요. 운영이 절개를 더럽힌 죄는 저에게 있지 운영에게 있지. 그러니까 대신 이제 이거 내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제 목숨을 끊고 운영을 살려주소서. 대군의 노기가 풀어져 저를 별당에 가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 결국 스스로 뭐라고 나왔어요?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숨을 끊어 죽었다는 소리예요. 진사가 붓을 잡아 기록하고 운영이 옛일을 회상하여 말한 것이 매우 자세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슬픔을 억누르지 못했고 운영이 진사에게 말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낭군께서 말해보시오. 또 중략이에요.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중략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이 좀 지금 시간 나실 때 운영전 한번 이거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다 초등학생을 위한 운영전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읽으셔야 된다니까. 여기 있는 걸 많이 빼먹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져도 이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이 표현들이 참 멋있지 않나요? 바닷물이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져도 천지가 다해도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중국의 시 하나 가지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밤 그대가 유형이에요. 유형. 그대에다 동그라미 유형이라고 써봐요. 와 맞나? 이렇게 해포를 뿌렸으니 전생 인연이 없었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선생은 쓴 글 수습하시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에서 경망스러운 사람의 입에 헛되이 전해져 우스갯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 마지막이죠. 유형이 취해서 깜빡 잠이 들었다. 잠시 뒤 산새 울음소리에 깨어보니 안개가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어둑어둑하여 사방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김진사가 기록한 책 한 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렇죠? 유형은 서글프고 할 일 없어 책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고 상자 속에 간직해두고 때때로 열어보며 망연자실. 이게 이제 망연자실은 약간 충격의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침석을 모두 패하기에 이르렀다. 그 명산을 두루 유람하였는데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비극적인 어떤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162쪽부터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죠? 거기 이제 보면 선비와 궁녀의 애잔한 사랑인데 비극적인 사랑이고 아까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밑에 보시면 나와요. 거기 1번부터 7번 나왔죠. 나는 이거 이 운영전 읽으려면 어느 세월에 다 읽냐라고 하는 분들은 요거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볼까요? 자, 수성궁의 지리적 배경과 승경에 대한 묘사. 자, 이건 이제 한자인데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승경이라고 할 때 승자가 무슨 승자예요? 이길 승자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이때 승자는 좋을 승자예요. 승이 이길 승도 있지만 좋을 승자도 있어. 그러니까 명승지란 말 있죠. 이름난 좋은 곳.
이거 이름난 이긴 거다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게 승자가 좋은 승자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승경, 좋은 풍경에 대한 묘사. 자, 그 다음에 유영의 수성궁 봄나들이 술잔을 기울다가 바위 옆에 잠이 들어 밤을 맞았어요. 자, 유영이 김진사와 운영의 망령을 만나요. 그러니까 망령인지 알겠죠?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을 만나서 합석해서 수작. 수작이라는 말이 뭐냐면 잔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잔을 받는다. 이게 숫자가 받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이 어디서 수작이야 이런 말 쓰죠. 그리고 이게 작업이라고 막 그러지 않아요? 네. 수작이라는. 근데 이 수작은 전혀 작업이 아니라 예, 잔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게 이제 의미가 와전된 거예요. 어디서 수작이야 할 때 이 수작이 나쁜 뜻이 아니라고요. 자, 운영과 김진사의 안평대군 시절의 일과 김진사가 슬퍼한 연유에 관한 수례. 수례라는 거는 서술한, 그러니까 이 술자는 서술할 술자고 회자는 품을 회자거든요. 회자가 품을 회자로. 품는다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수례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또 이제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내가 품고 있는 것을 묘사한다. 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해가요? 내가 속으로 품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그걸 수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김진사와 운영이 자신들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려달라고 전했죠. 유영이 망령과 헤어진 후 안변 가상 그 후에 그들이 기록한 책을 취해서 귀가했고요. 그 다음에 유영이 귀가한 후에 상자에 감추어 두고 열어놓고 이제 망연자실해서 명산을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몽유의 형식이라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몽유라는 게 뭐냐면 꿈속에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몽유병은 알겠죠? 몽유병. 그 몽유의 몽유. 꿈에서 이게 유라고 하는 건 떠돌아다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몽, 강몽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몽은 꿈에 들어가는 거. 인몽 있죠? 지금 163쪽. 강몽은 꿈에서 깨어나는 거. 인몽과 강몽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액자 소설로 돼 있고 뭐 여기는 뭐 1액자, 2액자 막 써놨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어쨌든 액자 소설의 형태고 꿈속의 이야기들이 막 등장한다. 그리고 꿈속에서 막 귀신을 만나고 자기의 울분을 뭐 이야기하고 뭐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읽어보니까 현실하고 비현실이 막 교차되고 있죠. 그건 알겠죠? 그런 네 말씀하세요. 여기 안평대고 진짜 실존 인물 아니에요? 실존 인물에 당연히. 근데 이거 소설로 쓸 수 있었어요. 실존 인물 넣을 수가 있어요. 실존 인물 당연히 넣을 수 있죠. 실존 인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애정 소설은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인데 그 실존 인물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내용을 쓴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제 안평대군이 돌아가시고 한참 지나서 그 안평대군이 살아 있을 때 안평대군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한참 지나서 이제 그걸 소재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전이라는 이런 것들이 뭐 작자가 불분명해. 이렇게 막 쓰는 건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운영전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다 조선조의 뭐 중기라든가 후기 때 막 이렇게 작품들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유명한 뭐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소설인데 네. 그 실존 인물을 쓸 수 있냐 이거? 실존 인물을 쓸 수 있죠. 소설에도 그 실존 인물을 쓰는데 그 실존 인물을 약간은 이제 소설적인 요소를 우리도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한참 지났지만 선덕여왕이라든가 뭐 그런 인물을 갖고 쓰잖아요. 쓰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 플러스 좀 허구적인 걸 막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운영전을 쓸 때 이제 약간 좀 이거는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궁녀들이 이렇게 됐을 것 같은 일을 쓴 거기 때문에 쓸 수는 있죠, 당연히. 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좋은 질문 하셨는데 페르소나라는 거, 페르소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탈춤을 해 사람들이. 탈춤 알죠? 네. 자, 탈춤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가면국. 아니 영어가 가면국 영어. 마스크 댄스라고 하는 거야. 마스크 댄스. 탈춤을 이런 걸 알아두라니까 영어로 마스크 댄스 하는데 자 탈춤을 추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양반들을 엄청나게 막 비판해 이 평민들이. 근데 잡혀갈까요? 안 잡혀갈까요? 전혀 안 잡혀가요. 그럼 왜 안 잡혀가냐? 양반들은 얘네들이 하는 거는 다 판타지라고 생각한다. 허구. 자 왜? 페르소나잖아. 가면 쓰고 있잖아. 맞죠? 가면을 쓰고 하면 다 허용해줘.
얘네들 가면을 썼으니까. 그러면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그걸 가면으로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직접적으로 가면을 쓴 건 아니지만 가면을 쓰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하여튼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하는 이야기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작품 내용은 상당히 기니까 여러분 그 쭉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거기 뒤에 넘겨보세요. 뒤를 넘겨보시면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166쪽의 그 마지막 단락부터 좀 보면서 이번 이 강의는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운영이 유영에게 거기 있죠. 166쪽의 마지막 단락. 자, 김진사가 쓰고 있는 글을 거두어 경박한 무리의 입에 함부로 자신들 살다간 시절의 이야기가 전해져 놀이객감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거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가 흥미거리로 여기 이제 회자 동그라미 잡으세요. 회자. 이것도 중요한 용어니까 제가 꼭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문학 공부하다가 많이 쓰는 말 중에요. 네, 회자가 있어요. 자, 인구의 아니 그 회자 정리가 아니고 그거 달라요? 다르죠. 아, 그건 줄 아셨구나. 네. 자, 그래서 공부는 많이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날고기 회자고요. 구운 고기 자자예요. 이 참 한자가 재밌는 게 보세요. 인구란 건 알겠죠. 사람 입이죠. 사람 입 아닙니까? 인구. 사람의 입에 회는 날고기 회자예요. 이게 그 고기 육자는 아시죠? 고기 육자. 단월자가. 예. 고기가 막 이게 그 날 회 하면 어때요? 고기들 이렇게 막 모아놨죠. 접시에다가 그 회야 회. 구운 고기는 고기를 밑에 불로 막 붙이고 있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인구에 해자된다는 건 뭐냐면 인구에 해자된다. 인구에 회자된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문학을 공부를 했는데 인구에 해자된다가 뭔지 몰라. 그러면 아시겠죠? 제가 이야기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국문과 나온 거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말 안 할 거야. 네, 아시겠죠? 이게 시험에 안 나와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는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인구에 해자된다는 말 되게 많이 나온다니까.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사람이 입에 오르내린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쓰는 거고요. 자, 다시 이제 교티를 보세요. 흥미거리로 안평대군의 영화 몰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평대군도 결국은 옛날에는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잖아요. 대군은 다 죽어요. 그건 아시죠? 물론 이제 대군 중에 안 죽는 사람도 간혹 있어. 근데 대부분 다 죽어. 내가 제일 안 죽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 그거 보세요. 막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하늘에 해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거든.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책을 펼쳐보고 세상을 등진다고 했다. 책을 세상에 돌아 펼쳐보고 깨달은 게 뭐냐? 비극적인 사랑. 천상에서 역전되고 지상에서 영화로운 삶이 몰락.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두 사람은 결국 하늘에서의 이제 옛날에는 다 그런 거예요. 남녀간에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정말 사랑을 했는데 하늘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뭐예요? 인간 세상에 귀양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둘이 잘 이루어져서 안 돼. 우리가 첫사랑이 잘 안 돼. 다 하늘에 있는 뭡니까? 선녀와 신선이었는데 죄를 하나 잘 지어가지고 인간사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딱 비유가 기가 막히죠? 첫사랑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잘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의 영화로운 삶이 몰락해 해서 정원 가득 떨어진 꽃을 쓸어줄 리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정말 더덥죠. 여러분 그 뭡니까? 기독교 성경에서도 뭐 그죠? 헛되도다 이런 말 있죠. 헛되다는 거. 인간 세상이 정말 뭐 많이 살아봐야 100세잖아. 많이 살아봐야. 그러지 않나요? 돌이켜보면 진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데 46억 년에서 여러분 100년 살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부자로 살아도. 맞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그 유형은 수성궁의 퇴락한 현재의 모습을 시로 읊었을 뿐이지 퇴락에 던지는 의미에는 무감했다. 자, 현재 모습을 부끄럽다. 이렇게 여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운영전은 서두와 결말과 별개로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 안평대군의 영화와 몰락.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간 거죠. 영화라는 거는 높이 올라가는 거죠. 몰락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 두 사람의 사랑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안평대군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안평대군의 어떤 이야기도 약간은 관찰자 시점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문학은 정답이 없어요. 문학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게 답인 거예요. 문학이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그 운영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조금 제가 쉬는 시간이 예, 시치하죠. 네. 예.